전력 설비와 전선주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의 전력망 특별법 발의 논의 소식에 눌리는 듯했던 전력 설비와 전선주가 다시금 좀 기지개를 켰습니다. 특히 대원 전선과 가온 전선 등 이 전선주들의 강세가 특히 돋보였는데요. 국내에서도 전력망 추가 확충이 본격화된다면 전선주에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망 확충에 따른 수혜는 좀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0일에 국회에서도 발의 후 폐기됐었던 특별법이 지금 다시 발의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전력망 확충법 부분들이 발의가 돼서 직접적으로 수혜 영향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면 관련 종목들의 수혜가 되는 부분들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구리 가격의 어떤 상승 흐름 부분들이라든지 또 이런 전력망 확충에 대한 기대 심리는 이미 주가에 좀 많이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들이 대원전선이라든지 또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도 주가 반영 비율이 많이 나오면서 4월하고 5월에 이미 수백 프로 이상의 상승력이 이제 진행된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력망 확충에 대한 특별법이 발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구리 가격이 지금 신고가를 5월 21일 기준으로 찍고 급격히 하락해주는 원자재 하락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와 연동된 부분에 있어서 주가의 상승은 추가적으로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 후파동 성격 흐름에 대한 반등 정도의 흐름은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전선주가 다시 신고가 랠리를 나타내 주려면 국제 동가격이라든지 전기 동가격에 대한 신고가가 다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조금 적은 만큼 접근에 대한 주의가 좀 전선주는 필요할 수 있겠고, 단기적인 후파동 정도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전선주는 원자재 반등 효과 기대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력망 이슈로 다시 한번 좀 랠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렇다면 전력 설비주도 같은 시각이실까요? 전력 설비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동과 동과 관련된 부분들은 전선 관련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죠. 왜 그러면 미리 수입해놨던 전선 부분들에 대한 구리 가격을 바탕으로 마진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장기화되면 전선주는 어차피 높은 가격의 단가로 전력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마진율이 감소를 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전력설비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부분이라든지 추가적인 전력망 확충을 했을 때 그 관련 연결 주변 기기 부분들을 생산하는 업체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 수주 모멘텀이 구리동이라든지 전기의 가격과 관계없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전력 설비주들 같은 경우에 대한 상승력은 앞으로도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지금 이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전력 설비 쪽에서도 원자력 쪽인데, 이번 주도 지금 영국의 그 원자력 사절단이 방문을 해 있고 7월에도 체코와 관련된 원자력 수주 기대치, 또 11차 정기분이 확정돼서 나올 경우에 최소 3기 이상의 대형 원전 부분들에 대한 발전소 건설, 그리고 그에 연결되는 전력망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연동되는 뭐 한전산업이라든지 서전기전이라든지 보성파텍 같은 종목들은 관심권으로 둘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주 쪽에서는 원전 관련으로 좀 관심이 유효하다란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와 전력 설비주 내에서 김용덕 파트너의 최선호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템과 서전기전을 가져오셨는데요. 먼저 저스템부터 매력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저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 자주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 국내 시장 1위 점유율 그리고 세계 시장 7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습도 제어 관련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BM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고성능 반도체이기 때문에 복잡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전체 제품의 수율이 50% 수준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수율을 높이려면 애초에 불량률을 잡아줘야 되고 그런 관련 기술력을 갖고 있는 저스템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추가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HBM 반도체에서 엔비디아가 발열 문제를 꼽았죠. 그런데 저스템 같은 경우에 신기술, 칠러 냉각수를 바탕으로 한 액측 냉각 기술 및 10여 개 이상의 냉방공조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재료를 보유한 중소형 원천 기술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두 번째 선호주 부분들을 이제 본다라고 한다면 전력 설비주인데 서전기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전기전 같은 경우에는 전력 변환기기 부분인 배전반 부분들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고압이건 저압이건 직류 방식이건 어떤 방식이건 간에 관련된 다양한 이제 제품 부분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결국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만들건 전력망을 확충하건 전선을 계속 이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 부분들에 대한 변화 부분들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와 관련돼서 AI 데이터 센서가 확대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발전소 같은 경우가 많이 더 들어서게 된다고 했을 때 서정 기준에 관련 전력 변환기기에 대한 수준은 지속화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반도체와 전력 설비를 주제로 김명덕 파트너의 원픽, 저스템과 서전 기전까지 만나봤습니다. AI발 확장세가 지속되는 산업들에 주목하면서 차별화된 강점을 보유한 종목들 잘 선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